건축가가 이 주변의 환경들을 어떻게 벽과 지붕으로 컨트롤을 하는지, 노출 콘크리트와 목구조로 어떻게 텍토닉으로 잘 표현하는 건지, 바위가 있는 모래사장에 살포시 내려앉은 듯한 거기에 싹 아주 이 건축물을 잘 끼워 넣은 것 같아요. 진짜 명불허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포르투갈 포르토에 있는 피시나 다스 마레스, 저는 이 이름은 잘 모르겠고 저희 건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알바로 세자 수영장이라고 치면 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두아르도하고 알바로 세자구가 두 명이 이제 이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건축가입니다. 둘이 같이 설계사무소를 했다고 했죠. 엄밀하게 말하면 알바로 세자가 한 설계사무소에 에두아르도가 5년간 실무를 하다가 나와서 차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알바로 세자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두아르도가. 근데 이 작품이 1966년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33살에 만든 거죠. 아주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알바로 세자의 작품 중에서 저는 가장 훌륭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케네스 펜튼 같은 건축 평론가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로컬 건축가, 이 지역성을 띠는 그런 건축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를 합니다. 르 코르비제 같은 건축가의 작품은 어디에 옮겨놔도 다 좋은 건축이 돼서 지역성과는 특별하게 연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품은 이 땅의 위치와 여기 컨텍스트가 아니면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도로가 있잖아요. 그래도 왕복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꽤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이 다니고요. 건너편에는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콘도들이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철 휴양지로 쓰기에 되게 적합한 컨디션입니다. 여기 이제 경사로 램프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베트남 메모리얼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 여기서 이 수영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탈의실이 있는 지붕이 보이시죠? 이 지붕이 밑에 부분을 딱 프레임을 해주면서 이 위로 수영장과 바위와 바다와 수평선이 쫙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은, 그러면 점점 딱 여기만 오더라도 한 몇 발자국 안 들어왔는데 이미 바다가 안 보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콘크리트가 좀 다릅니다. 되게 좋은 콘크리트의 하나의 샘플인데, 거칠게 이 잔자갈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텍스처감이 있는 그러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요쯤 오니까 차도도 안 보이고 아파트도 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 콘크리트 벽 위로 조경을 설치해 놨죠. 자, 그래서 이쪽이 탈의실인 것 같고요. 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각종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도로 레벨보다 낮은 곳이니까 이 건물을 통해서 운명이 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서비스 존을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의 레이어로 얘를 막아주죠. 그 다음에 도로가 있고 또 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또 지붕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건축 요소들이 벽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덮어지는데, 지붕이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지붕이 있고요. 땅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땅에서 솟아 올라와 가지고 지붕이 된 형태를 띠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목재를 이용해서 건식 공법으로 만든 지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붕 위는 금속으로 지붕 마감재를 씌운 거죠. 그러니까 얘는 좀 가벼운 느낌이 나는 지붕인 거고, 쟤는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이 나는 땅의 일부가 되는 지붕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섞여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땅에서 솟아오른 것 같은 그런 콘크리트 재질을 쓴 거죠. 폭은 되게 좁으면서 지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따라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오게 되면은 내 시야에서는 콘크리트만 보이고 그 하늘만 보입니다. 우리가 벌써 저쪽 램프에서 한번 꺾어서 들어왔고, 또 걸어오다 꺾어 들어오고, 계속 안쪽으로 이제 몇 단계를 들어왔죠. 한 4단계 정도 들어오게 되니까 이 단계 들어오는 과정에서 점점 자동차의 소음은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담장의 높이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한 120도로 꺾어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딱 턴을 하면은, 이거는 안도다다오도 잘 쓰는 수법이죠. 뮤지엄 산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들어가는 입구에서 딱 꺾어서 갔을 때 장면이 쫙 열리게 되는데,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 한 120도 정도 되는 거를 턴을 해서 여기는 한 단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수영장과 바와 뭐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요 옆으로 이 길을 따라서 갔더니, 이 오른쪽 벽자 쭉 가다가 저 끝에 가서 꺾여가지고 저쪽 편에 보이는 경치를 지금 지우고 있죠. 이 부분에 딱 나오면은 수영장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 벽체들이 보이면서 아주 조용하게 선배들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연출됩니다. 여기도 아주 기가 막히네요. 저런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담장이 딱 꺾여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하나의 건축 요소를
그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우리가 120도 꺾어서 봤을 때의 그 느낌과 똑같은 벽체지만은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나의 오브제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가. 그러니까 좋은 건축은 하나의 물체를 두 개의 다른 시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들어왔고요. 이번 여행은 두 가지 목적이, 하나가 아람브라를 보는 거고 두 번째가 이 수영장에서 몸을 담그는 거였는데 제가 수영복도 갖고 왔거든요.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에 유럽의 여름철에 비가 안 내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비가 내리는지, 이쯤 오면은 담장들이 다 열리면서 개방감 있는 그런 풍경이 나옵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것들이 탈의실과 뭐 화장실 이런 시설들이 쭉 들어가죠. 그래서 좌우 방향으로 계속해서 잘라져 있고요. 그 위에 가벼운 목재로 만든 지붕이 덮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수영장을 진짜 좋아하고 보고 싶었던 이유는 이 진입 시퀀스도 시퀀스지만은 저 수영장이 만들어진 원리예요. 우리가 리스본에서 봤던 수영장이 있죠. 그거하고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스본에서 봤던 수영장은 그 담장을 싸가지고 완벽하게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바위를 이용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바위가 그대로 있는데요. 바위와 건축물이 되게 섞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바위 사이에 모래가 있죠. 근데 저기는 바위 두 개 사이에 콘크리트로 만든 계단이 있고요. 그 계단이 내려와서 수영장이 되는데, 수영장은 저 앞에 있는 두 개의 바위 사이에 V자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로 담을 쳐놓고 여기도 사이를 막고 여기를 막았죠. 그러니까 제가 봤던 어떤 건축물 중에서 이거만큼 자연의 형태와 인공의 건축물이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교합이 잘 되어 있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깝네요. 이 파란 하늘에 수평선과 함께 봐야 되는데 여기는 어린아이들 풀인 것 같아요. 몇 번의 보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앞에 표지판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새로 만든 콘크리트 같고, 이게 이제 옛날에 지어진 것 같은데 콘크리트도 매끄러운 콘크리트가 아니고 자갈을 많이 섞어서 거친 느낌이 나는 걸 썼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 돌의 색깔과 이 바위 색깔이 비슷하거든요. 이 로컬에서 우리가 구해낸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우러지는 그런 수영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 꽤 깊은데요? 와우, 이게 너무 멋있네요. 이 바위가 그대로 수영장으로 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또 뭐 이게 수영하는 사람들 무릎 까진다고 또 엄청나게 못하게 했겠지만은 완전 너무 멋있는데요? 이 날씨에 지금 바다에서 파도 타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 수영장 물 안에 있는 바위가 제일 압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사람 다칠까봐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이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해놨네요. 저기로는 건너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게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러 몇 번의 층이지게 콘크리트를 다른 걸 쳤어요. 이거 어떻게 거푸집을 짰을까 신기해. 사실 이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난간을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건축법상 1m가 높이 차이가 이상이 나면 난간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난간을 만들었다면은 지금 보시는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지형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끔 처리가 된 거예요. 벽이 있고 면이 있고 바위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돼서 이어져 보이게끔 하는 거죠. 너무 또 기가 막히네. 여기 너무 멋있는데? 가다가 단 딱 내려가고 왼쪽에 샤워하는 데 있고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모래가 시작되고 다시 콘크리트로 된 다음에 내려가고 브릿지 밑으로 해서 이걸 캐노피 삼아서 여기 나가면은 여기 어린이 수영장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린이 수영장 풀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바위로 되어 있고 이 브릿지로 게이트처럼 만들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기 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이 시퀀스가. 그러니까 훨씬 더 보호받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되는 거죠. 샤워장이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건축적인 말로 텍토닉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솟아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노출 콘크리트와 그리고 그 위에 건식으로 지붕이 얹어져 있는데 그 둘이 만나는 컨디션을 딱 여기서 볼 수가 있네요. 빔을 걸고 거기에 포스트를 세운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또다시 빔을 걸어서 바람은 통할 수 있게 해준 거죠. 햇빛도 들어가게 해주고. 그래서 이 단면이
딱 30cm 정도 가량의 두께를 가지는 콘크리트에 어떻게 목조 구조체가 얹혀져 있는지 이거를 딱 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이런 데는 사람이 이제 벤치로 앉을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여기는 나무로 앉을 수 있게, 나무 위에 앉을 수 있게 디테일 되어 있고, 한 단 올라간 다음에 여기는 콘크리트로 이런 단을 만들어서 하고, 이 벽체가 약간 이렇게 두 개로 스플릿돼서 분리해서 여기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이로 또 틈을 만들어가지고 저 랜드스케이프 들어오게 하고, 벽체 가다가 또 따로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조금씩 쉬프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 벽체가 있으면은 일반적인 건축가였다면은 심플하게 이 벽이 똑같이 갈 텐데, 여기를 일부러 이만큼 안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이렇게. 저거 자체가 또 다른 멋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파울라 해고 미술관에서도 보시면은 그 입구 부분에 약간씩 몇십 cm 안으로 집어넣고 옆으로 이렇게 쉬프팅 시키잖아요. 그 모서리 벽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이 여기도 끊임없이 막 조금씩 일어나요. 사실상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그려가지고는 디자인하기 좀 어렵고, 똑같이 알바로 시자 이분도 항상 투시도로 설계를 하시거든요. 투시도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쭉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탈의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거 보시면은 이 건축가가 의도한 바가 딱 보이는 거가, 여기서 보면은 이게 낮아요. 내 눈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 지붕하고의 갭이 한 80cm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보들도 두 개가 딱 지나가고 그 사이로 채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채광과 통풍은 어쨌든 이 지붕면하고 이 파티션 벽 사이의 공간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스는 아주 최소한으로 연봉 조명을 만들어 놨네요. 그다음에 나갔을 때 이 지붕면이 여기서 스탑하지 않고요. 1m 정도 처마를 뽑아서 또 존을 만들어 놨어요. 건축을 하는 순서가 여기서 딱 보이시죠? 이 맨 처음에 골조를 먼저 벽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바닥 마감재를 깔았을 거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목구조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걸 마지막에 딱 설치를 딱 하고 까만색으로 페인트 칠하고 끝.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은 금속으로 마감을 딱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건물은 단열도 일단 안 들어가고 하니까 아주 낮은 그런 느낌을 만든 거예요. 그 낮은 건축 안에서도 우리의 시야는 다 컨트롤이 충분히 됩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담장은 한 높이가 한 1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야 높이는 1.5m 높이에 있으니까 180 정도의 낮은 담장만 만들어도 앞에 있는 바다가 하나도 안 보여요. 물론 주요 목적은 이 탈의실을 좀 더 프라이빗하게 만들려고 한 거겠죠. 옷을 갈아입고 나오게 되면은 이곳에서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파도 소리만. 근데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까 보셨던 저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바다 수영장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비 온 덕분에 그래도 사람 한 명도 없이 정말 건축물 투어만 오히려 더 편안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명불허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지역성을 드러내는 건축을 해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거기에 좋은 샘플로서 이 수영장이 항상 언급이 됐었는데, 건축가가 이 주변의 환경들을 어떻게 벽과 지붕으로 컨트롤을 하는지, 그 다음에 노출 콘크리트와 목구조로 어떻게 텍토닉으로 잘 표현하는 건지, 바위가 있는 모래사장에 살포시 내려앉은 듯한 거기에 싹 아주 이 건축물을 잘 끼워 넣은 것 같아요. 경사로를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듣는 것들, 소리도 컨트롤을 하고요. 동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퀀스를 만들고 방향 감각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이 수영장을 접하게 만드는 것도 좋았고요. 수영장 자체 역시 최소한의 액션으로, 최소한의 건축적인 개입을 통해서 몇 개의 콘크리트 담장으로만 수영장을 딱 구획을 하였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가 바위가 수영장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의 수영장이 바다로 치고 나갔으면은 반대로 자연도 수영장으로 치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경계가 한 번씩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너무 인공이 자연에게 들이미는 듯한 느낌이 나지 않게끔 되어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몇 발자국 나가면은 모래사장이 나오고 바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 나옵니다. 수영장과 저 사이에도 이미 또 다른 자연이 끼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연이 있다가 인공이 있다가 자연이 있다가 인공이 있다가 이러한 레이어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인공의 공간도 바닥만 깔려져 있는 경우, 담장만 서 있는 경우, 처마만 있는 경우, 벽으로 구획된 실내 공간이 있는 경우, 이게 이 인공의 자동차 도로와 콘도가 있는 지역부터 자연으로 가는 단계가 되게 스무스하게 전이 된다. 그게 되게 훌륭하게 컨트롤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퍼블릭 수영장으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올 때
입장권을 2장으로 해서 방문만 할 거냐 수영장을 이용할 거냐 두 가지로 나눠서 표값을 받더라고요. 취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7월 달에 이렇게 비 오는 날이 거의 자기는 본 적이 없는데 기온도 너무 낮고 보통은 한 25도에서 30도 정도의 날씨여서 밖에서 수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날을 좀 특별한 날을 잡은 거죠. 이 수영장의 위치는요, 포르토 시내에서 차 타고 한 30분 정도 북쪽으로 올라오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인천 옆에 있는 해수욕장 같은 느낌이에요. 오는 중간에 막 무슨 되게 크레인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인더스트리얼 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 좀 다른데?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럼에도 여기서 잠깐 벗어나니까 사람들이 휴양지로서는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와 되게 가까운 곳에 이런 해안가에 수영장이 있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같이 바다는 좋아하지만 바닷물에서 수영하는 거 겁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바다에 가가지고 혹시 밑에 미역이라도 한번 지나가면 기절하거든요. 물고기나 이런 것들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다를 즐기면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게 좀 만들어지면 참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대한민국의 해수욕장 어디 가나 다 너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횟집 있고 그 앞에 백사장 좀 있고 국도로 끊어져 있고 좀 다양하게 좀 이런 시도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좀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난간 없는 좀 이런 거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그 보아노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인데요. 저희 수영장 알바로 시자가 설계를 했는데 이제 같은 건축가가 데뷔작으로 26살에 만든 건물이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주택 정도 규모의 레스토랑 건물인데 중요한 거는 시퀀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죠. 여기 한 리음자 모양으로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방향 틀고 또 틀어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경치가 되게 좋은 게 있지만은 그 경치를 이 뒤에서 한 번에 보여주지 않고요. 한 2-3개의 공간을 거쳐서 그 시퀀스를 거쳐서 올라가게 하고 맨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앞에 집의 현관이 가리게 되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딱 처음에 보이는 장면이 당연히 지붕으로 가려져 있게 되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 비로소 경치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보이는 경치도 조그마한 창문을 통해서 그 앵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바다는 안 보이고요. 바위만 딱 보입니다. 한 층을 내려가면 그때 이제 파노라마로 쫙 경치가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프레임해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거는 건축가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리차드 마이어의 더글라스 하우스에서도 이렇게 그 시퀀스를 가지고서 갖고 가죠. 브릿지를 건너갈 때 자기 건물이 앞에 있는 미시간 호수 경치를 가렸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보이지 않고요. 거기서 한층 내려가야지만이 그 다음에 그 경치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퀀스를 건축가들이 즐겨 씁니다. 올라가면은 파도 소리가 보이지만 앞에 집만 보이게 되는 거고 내려가게 되면은 경치는 보이고 파도 소리는 또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테라스에 나가야지 경치와 파도 소리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두 가지 중요한 거죠. 경치와 파도 소리. 이거를 어떤 때는 파도 소리만, 어떤 때는 경치만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건축가가 건물을 통해서 그런 필터링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 공간을 더 느끼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은 경치는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파도 소리만 들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180도를 회전을 해서 올라가면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딱 올라오면은요, 이 높이가 수평이니까 당연히 저 바깥쪽에 있는 일직선으로 수평면이 딱 연결이 되죠. 그래서 내 시야에서는 바다만 딱 보이는 수평선이 느껴지고요. 올라가면은 파도와 바위가 보이고요. 여기서 90도를 턴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은 벽이 막고 있지만은 왼쪽은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뚫린 공간으로 자연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반층 정도를 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앞에 바위와 집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45도를 틀어서 이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낮은 지붕으로 되어 있는 그 이 캐노피 공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때 비로소 저 아래에 바위가 보이는 창문이 있고요. 한층 내려가게 되면은 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되게 제가 손을 뻗어서 닿을 정도로 되게 낮은 천정고가 한 2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셨던 낮은 지붕이 아까 알바로 시자 수영장에서도 썼던 비슷한 기법이죠. 알바로 시자 수영장이 인상 깊은 거는 도로에서 봤을 때는 건물이 위로 튀어나온 게 거의 없어요.
지붕도 되게 납작하게 누워 있고, 그러니까 의식이 안 되는데 그걸 따라서 갈수록 점점 이제 이거를 탐험해 나가는 거죠. 하나하나 베일을 벗겨 나가면서 그 공간을 체험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비슷하게 요 좁은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앵글을 틀어서 그 안도다도가 쓰는 기법과 되게 비슷하죠. 근데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얀색 재료를 많이 쓴다든지 내추럴한 재료를 좀 많이 쓰고 지붕도 많이 쓰는 면에서 좀 다릅니다. 여기 있는 바위들은 아마 원래 있었던 바위였겠죠. 그러면은 그 수영장하고 비슷하게 이 바위하고 이 건축물 계단하고가 어떻게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성을 잘 살린 건축의 표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사가 져 있고 바위가 있는 곳에 이 경사면을 따라서 지붕면이 평행하게 따라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하고는 독특하게 뭐 튀어 올라오지 않게 돼, 납작하게 깔려서 가는 거죠. 그리고 창문들의 모양도 이 경사지를 따라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처마가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바깥 경치를 볼 때 굳이 커튼을 내린다든지 혹은 비가 내릴 때에도 우리 동양 건축처럼 창문을 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그 레스토랑 앞에 경치가 파노라마로 거의 뭐 한 1:5 비율의 가로로 쫙 창이 있는데, 그 창문이 3등분 돼가지고 스위치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창문은 원래 오리지널은 어디 있냐면은 미스 반델로에가 디자인한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에서도 그 경치 좋은 꼭대기에 있는 집인데 창문이 밑으로 지하실로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누르면 유리창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인테리어 레스토랑이 갑자기 아웃도어 스페이스처럼 바뀌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내리면은 뷰와 함께 파도 소리가 들리고요. 딱 올리면은 파도 소리가 완벽하게 또 방음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저희가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진짜 인상 깊은 식사였습니다. 일단은 모든 음식이 다 해산물이었는데 비리지 않게 잘 요리가 되는데,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거는 서비스 되는 그 프로세스가, 일단 그 접시며 서빙하는 그 뭐 퍼포먼스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릇 치울 때에도 딱 맞춰가지고 동시에 그릇을 빼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게 미슐랭 투스타는 그냥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맛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서빙되는지 그릇이나 이런 집기 같은 걸로도 감동을 주려고 하고, 중간중간 좀 만화도 보여주면서 자기네 약간 국뽕 섞인 그런 덴푸라가 원래 포르투갈에서 왔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많이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로 되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그 수영장과 레스토랑까지 와서 봤습니다. 하나는 건축물이고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인프라스트럭처에 가까운 그런 공공 수영장이었는데요. 둘 다 어떻게 하면은 그 지역을 잘 드러내면서 지역성을 살리면서 건축물이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건축의 어떤 계보를 나눈다면은 이런 식의 지역성이 드러나는 거는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 같은 그런 계열이다. 반드시 이곳에 있기 때문에만 가치를 가지는 뭐 그러한 되게 좋은 건축이었던 것 같고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의 많은 요소들,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느끼게 해줄 수 있는가, 이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두 작품이었습니다. 램크라스가 설계한 카사탄 뮤지카에 왔습니다. 포르토에 있는 그 교향악단이 있는데요. 전용 콘서트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램크라스는 20세기 후반에 많은 건축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런 건축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대문 DDP 만드셨던 그 자하디드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랑 같이 동업을 해서 회사도 차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커리어가 좀 특이한 게 20대에는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로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AS 코리아한 데 가서 건축 공부를 하고 나중에 나와서 하는데, 이분이 건축계에서 유명해진 계기는 딜리리어스 뉴욕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번역된 거로는 이제 정신착란증의 뉴욕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쓰면서 많이 유명해졌고요. 보통은 얘기할 때 해치주의 건축가라고 처음에는 시작을 해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형태는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고 직사각형의
기둥이 수직으로 서고 그다음 보호가 수평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었는데 르코르비제를 필두로 해서 이제 모더니즘의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스타일로 해서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다 똑같이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깨트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체주의 건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모더니즘의 그 건축적인 언어들을 다 해체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걸 해체하니까 형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해체주의 철학을 하는 뭐 데리다 같은 철학자들은 건축은 뭔가를 구축하는 건데 어떻게 해체주의가 가능한 것이냐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또 로버트 벤츄리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주택에 그런 게 있어요. 뭐 계단이 막 올라가다가 벽이 막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단은 내가 다른 높은 곳으로 가는 건축 요소인데 의미를 없애는 거죠. 형태는 계단인데 기능은 계단이 아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형화된 어떤 그 음악당의 모습을 깨트려서 다른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보실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쿤스탈이라는 그 미술관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진짜 끝내줍니다. 공간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환상적인 그런 미술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가서 보면은 어떤 플로어에 이러한 그레이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2층에 내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벽체도 그렇게 이런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재료를 씁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중벽이 되면서 그 중간 공간이 나오거든요. 내 시각적으로는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가지는 못하는. 여기도 보시면은 바닥이 보이잖아요. 밑에 조명도 있어요. 밤이 되면 여기 불을 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는 어떤 스페이스가 느껴지겠죠. 근데 나는 그게 떠 있는 느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단한 플로어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건축적인 경험하고는 좀 다른 거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카페 앞에 데크라고 하면은 광장보다는 약간 높게 돼 있거나 돼 있잖아요. 같거나. 근데 이건 오히려 낮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앉으면은 광장이 내 시야보다 살짝 위에 있게 돼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한 바퀴를 바깥으로 돌까요? 지금 여기가 메인 엔트런스예요. 근데 2층으로 올라가서 가게 돼 있고 바닥은 트래버틴이라는 대리석인데 색깔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는 트래버틴을 썼고요. 그 링컨 센터 바닥도 이런 재료를 썼습니다. 거기에 이 하얀색 다이아몬드 같이 깎여 있는 이 음악당이 딱 박혀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최근에 다른 건축가들도 많이 씁니다. 뭐 비아이즈라든지 미야케 같은 건축가가 이 OMA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건축가인데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죠. 한번 지나가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커튼처럼 막 이렇게 매부지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봤었죠. 베이징에 저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있었죠. 여기가 주차장 들어가는 그런 곳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데를 가리면서 동시에 필요한 오피스도 만들고 광장에 서 있을 때 주변에 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도로의 풍경을 얘가 광장이 이렇게 쓱 들리면서 마치 낮은 담장처럼 주변의 풍경들을 지우는 거죠. 그러면 이 언덕 위로 가로수만 딱 보이고 하늘만 보이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저 안에 있는 그 계단이 아까 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막 이상하게 깎여 있는 거 안에 신발 상자가 들어가 있고 그 사이 공간이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계속해서 계단이 타고 올라갑니다. 포르토에 있는 골목길이 이제 언덕으로 막 올라가니까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얘기를 합니다. 건축가들도 어떤 사람들은 엄청 극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스타일을. 이게 너무 모더니즘의 폼 팔로우 펑션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형태에다가 기능을 꾸겨 넣은 거다. 그래서 뭐 데드 스페이스도 많이 나오고 뭐 말도 안 되는 공간들이 많이 나온다.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체주의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는 모더니즘 건축에서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을 만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60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게 되게 다이내믹하고 재밌어요. 랜드마크 건물로서는 워킹을 하는 거죠. 포르토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이 건물을 바라보게 되면은 다 자기 지역에서만 보이는 그 모양이 있는 거죠. 그거는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자, 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이렇게 관통했는데 저기 떠돌아는 하나의 방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구조체들이 빔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는데 아마 건축가가 꼭 저걸 없애고 싶었다면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일부러 저렇게 둔 거죠. 비장형의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느낌들이 어디서 또 나오냐 하면은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고
베를린에 가면은 지어진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되게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이런 막 지그재그 막 이상하게 지나가는 보가 가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타공철판으로 돼서 안쪽에 있는 스페이스가 좀 보이기도 하면서 안 보이기도 하고 광원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죠. 그 다음에 저런 벽들도 보시면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걸로 돼서 안에가 반투명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라이팅을 넣어가지고 깊이감을 더 보이게 한다든지 다른 일반적인 건축가들은 잘 쓰지 않는 이러한 금속으로 된 계단을 만든다든지 이 벽체도 타공철판과 그 뒤에 실제 벽 사이에다가 라이팅을 넣어서 깊이감이 있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도대체 이 벽의 시작이 여기서부터인지 아니면 저쪽 뒷벽부터인지 애매한 그런 중첩된 공간이 나오는 것도 천장도 마찬가지고요. 하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저 안에 청소는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면은 이제 다른 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깥의 외형과 가운데 있는 구두 상자 사이의 공간들이 너무나 이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평면과 단면 같은 걸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공간들이 막 그 안에 숨겨 넣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저는 안에 공연을 보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몇만 명 들어가는 건가? 별로 큰 것 같진 않죠. You see the rock, the mountains, and the extruder forest like this. If you can see the 68 cable above your head, the other because the other stand we don't have rock back of the stand. Okay, How many people? 30,000. 30,000. Yeah. Can you go take a look at the reservoir in the basement? Possible because the principal team is playing training. It's not possible to go to the other side. Ah, okay. Inside to see the rock, then go to the dress room and the museum. Only this.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rocks. Okay. Yeah. 야, 근데 이 바위를 깎아내려면 돈 엄청 들었겠는데? 네, 저희 지금 브라가 스타디움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봤던 에두아르도의 작품입니다. 그분의 작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3만 명 정도가 수영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경기장은 브라가 축구팀의 경기장인데 포르투갈 프로축구 리그에서는 그 FC 포르투하고 거의 1위를 다투는 그런 아주 잘하는 팀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형이 저쪽이 좀 높고 이렇게 슬롭이 되어 있는 산이었는데 이 건축가가 이 안에다가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까낸 겁니다. 여기가 평지가 되고 저쪽은 콘크리트로 서 있고요. 지붕을 60여 개의 케이블로 현수 구조로 만들어서 아주 가벼워 보이게 설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이 당겨주고 있으니까 서로 지탱하면서 그 힘을, 장력을 더 세게 만들어 주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 지붕을 얹은 거예요.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하는 건축물 중에서 다리가 있는데 콘크리트 기둥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여놔요. 세비야에 있는 건데 기울이고 거기서 사장교처럼 케이블을 쭉 당겨가지고 상판을 붙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비가 내릴 때 빗물이 모일 텐데 이렇게 슬롭이 돼 있으니까 이쪽 기울기를 따라서 물이 내리고요. 보시면 왼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물이 다시 흘러서 가게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이제 빗물 거터 같은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물이 흘러내리면은 저기서 물을 받아서 밑으로 내리면은 밑에 물탱크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탱크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있다가 여기 보이는 이 잔디밭에 주는 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친환경적인 아이디어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되게 심플하지만은 자연과 잘 협업을 하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단순하지만은 되게 중력을 잘 이용해서 이 구조체를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봐야 돼. 아까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스테디움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홍익대학교랑 사실 똑같은 원리예요. 바위산을 깎고 축구장을 만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바위를 그대로 뒀고요. 콘크리트 구조체가 저 바위하고 거의 하나가 되고 마치 이 바위에서 저 콘크리트 벽체가 자라난 듯한 느낌이 나게끔 해서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테디움의 계단실과 이런 것들이 둘이 인테그레이션이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좌석을 받치고 있는 것들은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프리캐스트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와서 이 위에다가 딱 끼워가지고 만든 거겠죠. 계단실도 되게 아주 심플하게 멋있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땅을 먼저 깎아낸 다음에 거기에 이 콘크리트 스테디움이 싹 끼어 들어간 느낌이 나니까 자연하고 인공의 건축물하고 막 섞여 있는데 이제 왼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위치에서든지 간에 바위를 계속 볼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죠. 아, 오케이. 1500. 230만 원의 VIP 멤버십인데 와서 게임을 한 18게임 볼 수 있고 플레이오프 진출하면은 한 20게임 보는 거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음식하고 마시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난간이 낮아? 아, 이게 원래 높은 건데 이 케이블 때문에 이걸 단으로 올렸구나. 여기가 이제 프레스석인가 봐요. Now we are changing the pitch for the new season. We're changing all the things. 아, 그래. 야, 꼭 그거 같지 않아? 그 에반게리온 기지에 온 것 같은 느낌 하지 않아? 네, 로봇인데. 어. 아. 오. Access point. 이야. Normally use these seats for the scouters of the football. Ah. Like to see the players. I Better see. because we have a 와, 여기서 옆에 마을도 보이네. 여기는 스카우터들이 앉는 자리랍니다. 전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다 여기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스카우터는 여기로 온다고 해요. 인스파이링한데요, 여기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 헤르조그 드뮤런이 한 베이징 올림픽 스테디움보다 멋있는 것 같은데. 와, 난 이 반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스타디움 사면을 딱 통과를 하는 순간 거기는 스타디움의 뒤쪽 면하고 바위산하고 만들어내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랄까 약간 동굴 같은 느낌이 나면서 더 몰입감 있는 공간이 나오고 하나의 이벤트를 건너편 쪽 사람과 이쪽 사람이 마주보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아, 해가 나니까 위에 케이블의 그림자가 여기 지네요. 역시 그 훌륭한 건축가는 프로그램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미술관이면 미술관, 경기장이면 경기장 다 잘하네요. There is a parking lot above here. 40? 40? It's a very small.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 학창 시절에 이런 채석장에다가 미술관을 설계한 적이 있었거든. 채석장 벽을 딱 보게끔 하는 미술관이었는데 완전 그 현실판인데. 피라네지 그림 중에서 르네상스 시대 때 애칭 그림 그린 사람인데 지하 감옥이라는 그림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이런 느낌이야. 막 계단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고 지하 세계 안에. 근데 보시면은 얘는 일부러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잖아요. 보하고 스테디움 바닥면하고 전혀 높이 차이 안 나게끔. 왜냐면 얘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나머지 이 변화가 더 돋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저분하게 돼 있었으면은 둘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파트 사면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주 최대한 심플하게 가고 계단도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바위가 더 눈에 돋보이게 만들려는 거죠. 포르투갈 친구 말로는 포르투갈 축구팀들이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유소년을 잘 키운 다음에 그거를 마드리드 같은 데다가 비싼 데다가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대회 우승을 못한대. 그 좋은 선수들을 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은 20대 때 에두아르도가 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긴 콘크리트 기둥으로 된 건물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폐허가 됐대요.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계단들이 있는데 긴 건물의 절반을 잘라서 절반은 지붕을 다 드러내고 기둥만 남겨놓고 정원으로 만들어 놓고 좌우로 건물을 지었던 거고요. 또 하나 나머지 절반은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실제 건물로 유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은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건물 형태로 가 있고 그 같은 폭이 여기서는 이제 네거티브 스페이스, 그러니까 야외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기둥들을 보존해 놓고 거기 사이사이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기둥과 나무 줄기가 이어서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게끔 했습니다. 청계천 철거했을 때에도 보면은 그 청계천 교각을 하나 정도는 남겨놨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럽에 있는 고대 유적들에 가면은 뭐 파르테논 신전도 그렇고 사실 기둥만 남아있고 지붕은 다 날아가고 없어요. 리스본에 있는 성당이었던 것도
지붕은 다 없어지고 벽체하고 기둥만 남아 있잖아요. 건축사에서 보면은 그 인류가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기둥이라는 건축 요소에 대한 개념은 사실 나무에서 온 거기 때문에 같은 패밀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집트의 신전을 가서 보시면은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도 부분에 보면은 야자수가 막 그려져 있거든요. 거기서 본 그 컨셉을 그대로 따갖고 와서 돌로 된 기둥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 기둥과 이 콘크리트 기둥이 섞여서 조화를 이루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기법들을 르코르비제가 카펜터 센터에서 썼던 방법이죠. 이쪽에 하얀색 벽을 쫙 시장 가판대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이 타일면하고 맞춰가지고 딱 이 높이로 벽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천창을 뚫어서 햇빛이 들어와서 어둡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멋있게 보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나무 그림자가 이 하얀색 벽에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이 더 캔버스처럼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림자를 이렇게 캐스팅을 하는 거죠. 저희가 제주도 호미에서 보시면 콘크리트 바닥면에 나무 그림자가 떨어지게 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하얀색 솔리드한 벽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갭을 띄워주고 거기 햇빛이 떨어지게 했다면 여기는 또 반대로 완전히 투명한 프레임도 제일 가느다란 걸 써가지고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2시 좀 넘었는데 그림자의 방향을 보시면은 이 방향으로 지는 거 보면 저쪽이 남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창문은 북향으로 되어 있는 창문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피스에서는 되게 좋은 조건입니다. 북측으로 되어 있는 이 창문은 이렇게 맥시멈으로 뚫어도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커튼으로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측 창문은 항상 자연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광화문 근처에 있는 오피스 빌딩들을 보시면은 거기에 북측으로 되어 있는 창문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보통 경복궁 쪽하고 북악산 뭐 이런 데를 보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커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치가 훨씬 좋습니다. 어떤 분은 뭐 기가 세가지고 망한다고 또 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봄을 제일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북측 집무실을 더 선호한다는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원래 시장은 80년에서 84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 왜 잘 안 쓰이지? 그렇게 했는데도 망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사무실로 쓰면 정말 좋겠다. 딱 건축 설계 사무소로 딱 쓰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사무실인데 단층으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마당이 있고. 이 돌은 되게 오래된,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요? 아니, 일부러 저 철거하고서 철근을 막 옆으로 이렇게 삐죽삐죽 뽑은 것도 나뭇가지처럼 되게 재미난 것 같은데요. 멋있네요. 돌벽에 딱 담장이 덩쿨 같은 나무가 올라가고. 이쪽은 남쪽이니까 거의 커튼을 다 내리고 있잖아요. 이제 해가 오후로 지면은 그때 다시 올리고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벽을 보겠죠.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했던 카페 콤마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도 한쪽 벽을 담장이 덩쿨 딱 키우고서 바라보게 하고 싶었는데 잘하는데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원래 그게 있었던 거군요. 이게 에두아르도가 원래 자기가 설계했던 건물을 다시 바꾼 거잖아요. 몇십 년 만에 폐허가 돼서. 저는 김수근 씨도 살아 계셨다면 세운 생활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원래 있던 계단이 있었던 데네요. 계단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걔를 오히려 화단처럼 만들어서 쓰고 있네요. 여기는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질 않아가지고 단열창을 쓸 필요가 없나 봐요. 여기는 무슨 연극하는 데 같고 여기는 필름 하는 데 같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멋있네요. 제 이 바지가 몇 년 된 건 줄 아세요? 30년. 아 진짜요? 근데 이거만큼 편안하게 비행기 탈 수 있는 바지가 없는 것 같아. 30년 전에서 아직까지도 있고 비행기 탈 때 유니폼이야 거의. 여기 학교가 있나 봐요. 이분들의 사고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건축을 만들겠다. 그게 일관되게 보이는 거고요.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봤던 건물 중에서 램쿠라스의 건축물이 있었어요. 램쿠라스의 카사다 뮤지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 리스펙트하고 뭐 이런 건 전혀 없죠. 그냥 우리는 과거를 다 전복하겠다. 그래서 그 카사다 뮤지카의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은 형태는 그냥 박스형으로 된 극장 같아 보이는데 모든 디테일과 형식들이 다 새로웠어요. 극장이라고 하는 거는 실내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렌코라스의 카사다 뮤지카는 앞뒤로 다 유리창으로 뚫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경치가 보이게 하고 도시를 볼 수 있게 했어요. 배경으로. 그러니까 하늘과 이런 것들이 보이게 돼 있는데 그냥 깨끗한 유리창으로 하지 않고요.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는 웨이브 친 걸로 했어요. 저는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그냥 플랫한 유리로 했다면은 거기에 창틀 프레임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원래 건축가가 의도했던 느낌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리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웨이브 친 유리로 했을 때는 그거 자체가 구조체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프레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잘 의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물결 치듯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들어가면 투명하다 그 느낌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음악당들은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좌우 비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발코니 석도 좌우 비대칭이고 평소에 음악당에서는 잘 쓰지도 않는 그 합판 같은 재료를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나무가 음향에는 되게 좋거든요. 아주 싸구려처럼 보이는 합판 같은 재료로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 또 너무 심하니까 거기에 금색으로 돼서 나무테 같은 그 무늬를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게 언제 멋있냐면 앞에 스테이지에서 조명을 딱 켜면은 오른쪽 왼쪽에는 합판이 그 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른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거기에 뭐 등에 뭐 조명에 막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정신이 없는데 아름답습니다. 그게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쓰고 형태도 다양하게 쓰고 뭐 하나 티피컬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의자도 보면은 앉아있는 데가 레진 같은 걸로 이 팔이 닿는 부분을 만들어서 반투명하게 돼 있고요. 거기 라이팅이 공연할 때에도 밑으로 살짝 비춰지게 돼 있고 앞좌석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발로 건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도 쇠로 쫙 깨끗하게 정리를 다 해놓고 되게 밝은색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게 이제 재즈 공연이었는데 그거하고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재즈라고 하는 음악은 보면은 중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화음을 일부러 깨트리는 걸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클래식한 사람들은 너무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재즈 같은 것들이 그런 변주를 할수록 뭔가 새로운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브라가 스타디움은 정말 저는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안정적으로 땅을 깎아가지고 만든 공간에 스타디움을 얹혔다면은 이 반대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내리막이니까 거기는 콘크리트 기둥을 통해가지고 스타디움을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두 개의 Y자로 되어 있는 그 시트 사이를 68개의 그 케이블을 걸어서 거기다가 지붕을 얹은 거죠. 그래서 관객석 입장에서 딱 보면은 앉았을 때 건너편에 스테디움 좌석이 보이지만은 좌우로는 자연이 보입니다. 깎아내면서 만들어진 그 절벽이 보이고 이쪽 면에도 좀 벽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면은 자연이 만들고 두 개의 면은 인공의 스테디움이 만들어서 네 개의 면이 만들어져서 경기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기가 막힌 구성인 것 같아요. 이게 알바로 시자 수영장과 똑같은 컨셉인 거죠. 바위와 콘크리트 벽이 합쳐져서 수영장을 프레임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도 두 개의 벽과 스테디움이 합쳐져서 하나의 축구장을 만든다. 그리고 그 스테디움은 뒤쪽에 깎으면서 만들어진 그 암벽과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서 또 다른 실내 공간을 만든다. 근데 알바로 시자도 그렇고 이 에두아르도도 그렇고 본인이 하는 건축은 되게 미니멀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형태를 띠거든요. 근데 반대로 자연은 아주 거친 상태로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컨트라스트를 딱 만들어내고 인간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아주 매끄러운 건축물과 아주 거친 바위 같은 자연 사이에 위치하면서 in between space, 그 사이 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행위가 일어나게끔 이게 딱 그릇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모더니즘의 건축이 바하의 음악이라고 한다면은 해체주의 건축이 그 재즈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도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소화할 수 있고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포르투하고 이 브라가에서는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현대 건축에 있어서 되게 재미난 여러 작품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